네, 우리 1시 반이 돼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준일입니다. AI와 회계위원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챗 GPT-4가 소개된 게 23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24, 25년에 AI가 어딜 가든 빠뜨릴 수 없는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쓰다 보면은 참, 재미도 있고, 또는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밤에 사실은 잠을 잘 못 잘 정도입니다. 어, 그렇게 활발하게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 신뢰성 부족이거나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냐, 아직 부족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조금만 더 알면은 업무에 참 활용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가 또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 같더니 요즘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3 프로를 발표하면서 또 구글로 또 다시 판도가 넘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구글이 강한 것은 저희 뭐 많이 쓰는 구글 닥스, 구글 뭐 스프레드शी트, 구글 뭐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메일, 뭐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게 구글의 또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경희대학교 김태경 교수님을 모시고 제미나이와 구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발표하시는 김태경 교수님은 원래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신데 프로그래밍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또 경영대학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그 경영대학에 빅데이터 응용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의 토대를 또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갑순 학회장님의 환영사를 듣고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이제 재임기도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준일 위원장님께서 올해 3차 AI와 회계위원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제가 너무 시의적절하고, 물론 구글에 보면은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뭐 넘쳐납니다. AI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들이 넘쳐납니다만, 우리 회계 전공의 교수들이 좀 이렇게 유용한 그러한 그 팁들을 아마도 오늘 모아서 우리 경희대학교의 김태형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전달해 주시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제가 당신만 모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기인데요. 아마 오늘 강의 듣고 나면은 당신도 아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고 흥미로운 세미나를 기획해준 우리 경희대학교 AI 회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회원님들께 홍보 겸 이달 20일에 있을 동계학술 대회 많이들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더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사는 짧게 마치고 우리 오늘의 메인 스피커의 말씀을 1분이라도 더 청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경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3시까지인가요? 예, 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어, 갑니까? 어, 쭉 가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좀 질의응답 있으니까 조금 빨리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전체화면이 되는군요. 그냥 이 상태로, 어, 예, 잘 보시면 잘 전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전체하면 잘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이제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예,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제목이 약간 도발적인데, 당신만 모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제목을 왜 골랐냐면, 저희가 사실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지만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기회가 되면 해보는, 몇 가지는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먼저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AI 기술 발전 4단계에 관한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젠 AI 다음이 에이전틱 AI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과 다른 점은 어, 이제 훈련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결과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머신러닝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계산해서 현재 있는 결과가 어떤 카테고리에 가장 가깝게 예측이 되는가를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회귀 분석처럼 이제 Y 변수를 하나 정해놓고 그 Y 변수 값이 어떤 게 되느냐를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머신러닝이었다고 한다면 젠 AI는 맞춰야 되는 Y 값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가 대표적인 예죠. 제 입에서 그 다음 나올 말이 뭔지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젠 AI는 Y 값의 분포와 범위만 정해져 있지 실제 어떤 값이 나오게 할지는 순전히 AI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AI를 한번 구동할 때마다 연산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과는 달리 구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요즘은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또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의 소용력이 높아지면서 젠 AI들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 안 쓰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제미나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저희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 에이젠틱 AI고요. 이미 에이젠틱 AI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젠 AI하고 에이전틱 AI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 아이디어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유가 이제 피지컬 AI인데요. 아직까지 도래하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큰 파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제일 중요한 게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완전한 100% 자율도 자율성이고, 반면에 이제 인간과 같이 협업하는 것도 사실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할 것들은, 약간 반자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판단을 묻고, 저희가 그 판단을 다시 받아들여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AI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코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완전 자율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피지컬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프롬포팅하고 좀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에이전틱 AI 사례를 좀 보시면 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퍼플렉서티 AI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시고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퍼플렉서티 AI의 유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멧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코멧이 이 바로 에이전틱 AI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멧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게 지금 코멧의 작동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떠나고 싶다. 자전거 종주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상황들이 있으니 이 상황을 좀 반영해 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종주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쭉 찾습니다. 어떠한 게 필요할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 사용자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가 웹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와 자전거 무게와 루트들을 계산을 해가면서 어떠한 제품들을 저희가 사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 어시스턴트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가 자전거를 검색했습니다. GS24, K5 검색하고, 그거를 이제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은 제 자전거를 구매를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저가 사이트를 검색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예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갈 때, 이제 교통편이 이제 고속버스, 그 다음에 KTX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타고 가야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날짜 같은 것도 제가 줬어요. 그래서 날짜를 미리 다 선택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KTX를 타고 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가격과 지금 시간을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승차권이 남았는지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루트로 제가 가야지 가장 이제 잘 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를 이제 검색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저희가 해외여행 가다 보면 이제 해외여행 가서 그 공항에 내린 다음에 호텔까지 이제 가서 뭘 할 건가 또 그 다음날 여행지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티켓을 어떻게 구하고 그 여행지에서 예를 들면 공연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공연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또 그 나라 언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이트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에이전틱 AI가 그런 관광 목적으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멧 같은 저 서비스가 최초이자 종말은 아니고요. 지금 구글이나 챗GPT 또는 국내에 있는 여러 에이전트 회사들,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회사들이 활발하게 이제 AI 에이전트들을 저런 이제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에 업무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업무했던 프로세스들을 배워서 AI가 저희 대신 실행시켜주는 그런 체제를 곧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개념들을 다 사용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이제 AI가 대신 해주게끔 하는 가령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서류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AI가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매번. 그 약간의 차이들 때문에 AI가 좀 효율이 떨어졌는데, 생성형 AI는 그런 약간의 차이를 현저하게 인정합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좀 더 잘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젠 AI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그 업무에 사용되는 그 에이전트 AI를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이제 에이전트 AI가 많이 나왔거든요. 회사들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작년에 나왔던 그 많은 에이전트 AI 회사들은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가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젠 AI들이 그 정도까지 달성 실력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이제 젠 AI들의 그 플랫폼에 나오는 젠 AI 성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작년에 그 나왔던 회사들의 목표들을 다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쯤 되면 이제 젠 AI가 본격적으로 정말 그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에이전트 AI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이제 제미나이 AI를 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이 만약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고, 어, 이제 본인의 이제 노트북 화면에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따라서 조금 이제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구글의 영업사원도 아니거니와 이거를 뭐 강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늘 보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화면의 공유 방법을 제가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우선 제가 아까 화면에 있었던 거는 저희 학교 계정이고요. 요건 제 개인 계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구글의 개인 계정이고 학교 계정과 개인 계정의 딱 차이를 좀 한눈에 이제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뭐가 빙빙 돌고 있죠. 이렇게. 제미나이의 질문이라는 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화면 한번 다시 옮겨 볼게요. 자,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구글의 어떤 서비스는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거는 탑재가 안 돼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탑재가 돼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할 텐데, 보통 개인 계정은 다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됐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개인 계정은. 그런데 이걸 좀 더 잘 쓰실 수 있으려면, 이제 구글 원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구글 AI 플러스 2TB of storage 이렇게 제목이 떠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 제목도 얼마 전까지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만 지금 전면에 이제 구글 AI를 내세우고 있죠. 이 구글 원이 이 구글 유료 사용자를 위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원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계정에, 이제, 뭐랄까요, 이 사용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3,0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AI 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비싼 것들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약관도 이런 것들도 많이 고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글 원 계정이 없으시면 구글 원 계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원 계정 중에서 가장 싼 거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 멤버십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100기가바이트짜리 베이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아마 지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2,400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근데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스탠다드 버전과 베이직 버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많이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은, 어, 굳이 이제 비싼 걸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아마 제미나이가 그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아마 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 계정을 제가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무료로 쓰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제미나이 그림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확인해서 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채팅방에. 어, 혹시 나옵니까? 이게? 구글 원 서비스를 안 쓰고 계시는데도? 네, 나옵니까? 예, 다행입니다. 네네. 요게 아마 크레딧에 제한이 좀 걸려 있긴 할 테지만 오늘 그러면 실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요게 제미나이 프롬프트입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미나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자, 제가 최근에 추가한 PDF 파일이 있으면, 없답니다. 최근에 추가한 문서는 뭡니까, 그러면? 드라이버가 되게 보수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어, 챗GPT랑 이 제미나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GPT는 자꾸 괴롭히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지 않냐, 맞지 않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한 100번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태도를 확 고치는데 이 제미나이는 조금 많이 괴롭혀도 어, 잘 버팁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문서들, 이렇게 폴더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최근에 열었던 폴더가 이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어, 네, 현재 이제 폴더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있는데요. 예, 부동산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주식 금융 데이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이런 주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쵸. 제가 오늘 할 예제들에 관한 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찾거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추가했던 PDF 파일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PDF 파일 하나 추가해가지고 마일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자, 파일을 제가 몇 개 정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 자, 좀 민감하지 않은 파일들을 골라서, 어,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워낙 민감한 일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 자, 학교 문서도 안 되겠고요. 어, 이거 좋겠네요. 자, PDF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 교육의 혁신기에 에듀테크에서 찾다 PDF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면, 자, 여기도 보면 상단에 제미나이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설은 대학 교육의 혁신기에 에듀테크에서 찾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와 학습 데이터를 통한 혁신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문서에 자, 원샷으로 저 제로샷으로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자, 1페이지부터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기업에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다시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내용 중에서 필요한 요약들을 해서 글을 써줄 겁니다. 이렇게. 자, PDF로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 PDF 파일을 읽어서 재미나이가 글을 썼으니까 이걸 외부로 이제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독스로 보내기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버리면, 자, 내 드라이브에 지금 보면 내보내기 파일이 만들어졌고, 현재 지금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글 독스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처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열어서 보는 것들은, 저랑 같이 이제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뭐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지은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자, 이지은 교수님에 대한 이제 정보가 있죠. 출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소속 등의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내용을 컨텐츠를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지금 여기는 다양한 옵션이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금 제공이 될 것이고요. 계속 이제 문서들을 이런 식으로 넘겨가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서를 넘겼죠. 옆으로. 2026년 이 페이퍼는 2026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에 관한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의 정보와 이주의 에듀테크에 관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들을 PDF로 쭉 가지고 있으면 PDF를 양쪽으로 넘겨가면서 이제 내용들을 조합해서 서로 토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들을 물어가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 중에서 스킬 패러독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킬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설명하자 이렇게 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스가 아니라 약간의 오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킬 패러독스로 되어 있고 말을 길게 하기 싫으시면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음, 스킬 패러독스 정의 이유 장점 단점 이게 무슨 내용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GPT를 열어서 그 안에 이제 PDF 파일을 집어넣거나 해서 내용을 보실 텐데 에이전틱 모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면 굳이 저희가 할 때마다 PDF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일단 PDF를 밀어놓고 저희가 데이터를 밀어놓고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보면서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학습시켜 가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아마 여러분들이 올리는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반응들을 또 똑똑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회계법인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스킬 패러독스 내용을 다 정리해서 관련 이메일을 작성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평가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GPT나 제미나이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걱정되는 것이 얘가 도대체 맞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아무거나 막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이렇게 정보를 주고 얘기해버리면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AI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의점을 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말도 잘하고 내용도 논리적으로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받는 사람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연구할 때 페이퍼를 같이 보라 그러면 이 페이퍼를 보세요라고 예전에는 그냥 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고 뭘 봐야 될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메일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사실 제미나이 에이전트가 없었으면 못할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걸 조교님들에게 시켰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조교를 제가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군, 제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군은 GPT, 쟤는 제미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군, 제군과 일을 같이 하죠. 항상. 자, 이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이고요. 오늘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메일에 관한 내용들을 보지 않고 이 제미나이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드라이브에서도 굉장히 할 게 많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다시 이제 저희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뭐 이 강의 내용이 있지만 2시간 동안 어,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PDF 파일 있으면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서 좀 물어봐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 이메일 혹시나 이제 PDF 파일로 보낼 게 있었다. 그런 이메일 역시 넣어서 보셔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그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싼 요금제는 AI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좀 비싼 것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네. 예, 요금제가 조금 그 비싼 요금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참고라. 29,000원짜리 그게 제미나이 아마 3.0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일 거고요. 지금 예, 무료 사용자는 2.5 플래시까지 아마 지원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0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성능이 가능하면 저기 유료 버전을 쓰시는 거를 저는 이제 현업 업무할 때는 좀 쓰시는 걸 고려해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제 구글 계정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계정은 제 이제 개인 계정이라서 여기 스팸 메일이 엄청 많거든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400원짜리 무료로 쓰고 있지만, 제가 한 달에 AI로 쓰는 돈이 10몇만 원에 이릅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장이 제미나이도 저는 무료 아닌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업무용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좀 리서치 목적으로 만약에 이걸 쓰신다고 하면, 제미나이 3.0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GPT와 제미나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 같으면 제미나이 쓸 것 같습니다. GPT를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요. 어, 근데 저는 연구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항상 봐야 되니까요. 자, 이메일로 가서 우리가 이메일 안에도 예, 제미나이 프롬프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걱정되실 게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구글이 내 이메일도 다 훑어보고 내 드라이브도 다 보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는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GPT나 아니면 이런 제미나이가 학습할 때도 그냥 있는 원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암호화된 상태로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쪽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볼 수도 없거니와 나중에 구글이나 이렇게 GPT가 만약에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킹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AI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지금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AI 쪽으로 이제 학습 효율을 올릴 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회사들이 이제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점점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곧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메일로 간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미나를 확장하게 되면 요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전체 메일 중에서 PDF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일들을 검색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색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카이스트 국회에서 국가미술전략기술 포럼 위기의 K 보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 했던 내용, 세미나 안내 내용을 이제 이메일로 제가 받았는데, 이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드라이버에서 그 PDF 파일을 제가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요약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국가 미래 전략 기술 포럼이 뭐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 중간에서 국가 전략 미래 기술 포럼에 대한 내용을 웹 검색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저 이메일 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니까 저거를 이제 검색해서 이제 답을 얻어낸 거죠. 카이스트 국가 미래 전략 기술 정책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포럼이다. 이 포럼의 주요 특징은 이러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국회의원관 제2의 세미나실 위치가 어디냐 물어보면 주소도 알려주고 교통편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답장을 써야 되니까 답장을 쓸 때도 여기 보면 글쓰기 도우미에 제미나이가 붙어 있습니다. 답장 쓸 때 보면 볼펜 옆에 플러스 기호처럼 보이지만 저게 사실 제미나이 기호입니다. 그래서 AI 기호가 붙어 있어서 답장 쓸 때도 글쓰기 도우미로 글쓰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수정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글 쓰는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에 것은 제가 쓴 내용입니다. 어, 보내주신 글에 대해서 참석할 예정이고 시간을 엄수해서 도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주차와 관련된 별도 안내사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차량 번호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이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수정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써라, 격시체로 써라, 내용은 이렇게 써달라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 내용들을 써줍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이따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메일 보낼지 잘 정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수정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하고요. 초안을 검토한 다음에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글을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만약에 이제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마이크한테 제가 번역을 해서 보내줘야겠다. 그럼 역시 수정을 눌러가지고 전체 내용을 영어로 바꿔서 다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온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영어로 바꿔가지고 제가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글로, 영어로 온 메일이 있다. 한글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제가 답장을 쓴 다음에 다시 보낼 때는 영어로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신 그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장을 이제 주고받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메일에 혹시 울렁증이 계시는 분들도 요거는 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공유를 바꿔서 이제 제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데요. 무슨 이메일이 왔는지 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메일을 클릭해가지고 제 메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자, 대부분이 이제 스팸 메일입니다. 제 이쪽 계정은 다 스팸을 모으는 계정이라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다 지워버리는 계정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미나이가 떠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뜬 상태에서 제가 이제 메일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세미나 정보 포함된 이메일을 한번 찾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메일이 와 있으니까요. 자, 문제가 발생됐답니다. 네. 다시 해보죠. AI가 신뢰성 있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어, 특정 시간 내에 못하면 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사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미나가 이제 찾을 수 있죠. 홍태호 교수님, 스마트 관광 시티 관련 세미나, 스마트 관광 세미나 포스터가 있는데요. 뭐 어떤 거를 가볼까요? 요건 제가 답장한 거거든요. 네, 요거 말고, 네, 주모 교수님 보내신 거고요. 최근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옛날 세미나들인데,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 본인 컴퓨터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검색하고 있는데, 네, 금융사에서 보낸 이메일이 있냐, 최근 3개월 내에 있느냐,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보낸 이메일들이 쭉 있습니다. 12월 1일 날 보낸 것도 있고요. 오늘이네요. 근데 궁금한데, 거래 내역에 관한 이메일이랍니다. 11월 30일 날 보낸 거, 29일 날, 18일 날 보낸 게 있고요. 혹시, 또? 혹시 대한항공에서 보낸 것도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는 없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전체 메일에서, 자, 이게 잘 보시면 좀 다른 게 있죠. GPT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사실 저에 관한 건 없습니다. 채 GPT에 나오는 정보 중에 저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파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일반적으로 웹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나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기 위키피디아 쓰듯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쓰듯이 쓰실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에 관한 정보, 나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에 달려있는 이제 요런 제미나이 서비스가 저희 퍼스널 비서입니다. 사실은. 요런 게 대표적인 이제 에이전틱 서비스고요. 2024년 11월 13일 날 이 티켓 확인증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메일을 제가 지금 좀 보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한 메일을 그 내용을 카피해서 붙였습니다. 이 메일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메일을 읽어 볼 때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안에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뭐 첨부 파일이나 PDF 파일이 쭉 있는데 이런 거 첨부 파일이 있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다. 자, 미리 열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2.5의 한계입니다. 이런 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점점 발전될 겁니다. 아마 지금 안 되는 것들, 뭐, 잘못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 몇 개월 내에 다 잡힐 거고요. 지금 제가 원래 썼던 그 제미나이, 제일 처음에 강의자를 만들 때, 요게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 강의하는 거는 처음 강의할 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 좋아진 겁니다, 이게. 그게 지난 10월 달 강의니까 두 달 만에,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내에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2월쯤 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이메일을 한번 제가 답장을 써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좋을까요? 어, 자, 한국 스타트업 투자 브리핑,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 요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넘겨주는 이메일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전달 이메일을 쓸 거고요. 자, 전달 이메일을 쓸 텐데 받는 사람 누구냐? 예, 김태경 교수에게 보내겠습니다. 예, 저희 보내겠다는 얘기죠. 자,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쓸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글쓰기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도우미를 클릭해서 이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 전달 드리려고 한다. 의도를 얘기했습니다. 의도를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제가 주면 좋을까 하면, 이게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게 투자 건수가 되게 늘어났구나, 11월에. 이 점을 보시도록 해라.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게. 자, 여러분 또 뭐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이제 생성을 하죠. 예, 김태형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11월 한국 스타트업 투자 브리핑 내용 공유드립니다.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11월 투자 건수가 총 103건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여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기 라운드 투자 비용이 86.6%로 크게 늘어난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너무 많이 짧습니다. 제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삽입을 해놓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기호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잘 쓰는 기호가 이런 겁니다. 대괄호. 대괄호를 써서 이 안에다가 제가 어떤 사항을 수정하라고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최근 경기가 나쁜데 나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 투자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가능하면 외부 웹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서 기사 내용을 좀 쓰고 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연락처도 자,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할 부분들을 좀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글쓰기 도우미를 클릭해서 이제 메일 수정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 수정을 하면 자, 제 의도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도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어, 바꾸기를 하고 이 부분은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보는 자료를 검색하여 자료를 인공지능이 연락해 주십시오. 자, 검색을 안 하겠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바꾸기. 한번 영어로 바꿔보죠. 일단 이 내용은 이제 그러면 지우고,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이제 외부 소스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텐데요. 자, 일단 이걸 다시 또, 바꾸겠습니다. 수정. 자,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수정하니까 그냥 이렇게 됐죠. 수정하실 내용들을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다가 아까 요렇게 표시하도 되고, 또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별 두 개씩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변화를 시키시면 저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일본어로도 할 수 있는데, 자, 똑같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해. 수정.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바꾸기. 한 다음에 보내기. 하시면 제 이메일로 와 있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받을 사람들, 보낼 사람들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또 이메일도 제가 이제 받은 이메일을 분석해서 제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낼 때, 되게 좀, 쓰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이메일을. 격식 있게 쓰기 싫을 때. 그래서, 상사한테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작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격식체로 변경. 네. 제가 뭘 쓰든 간에 아주 칭찬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격식체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준일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보낼 때 제가 그냥 이게 얌전하게 보낸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메일 쓰기 귀찮으실 때 그냥 짧게 짧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메일 보낼 때 글로 쓰는 법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 마이크입니다, 이거. 지금 키보드보다 제 마이크를 더 많이 씁니다, 요즘. 그래서 보통 이제 키보드 타이핑 대신에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크랑 그다음에 키보드를 이런 걸 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스트림 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누르면은 각종 이제 프롬프팅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미리 여기다 적어놓고 누른 다음에 말만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메일 보낼 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이메일 답장할 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했는데 요즘은 이메일 답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빠른데 길죠, 이메일이. 길고 상세해서 받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고 또 이제 연구를 또 외국 분들이랑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외국 분들 이메일 또 받아서 제가 영어로 쓰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다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한글로 쓰는데 보낼 때 영어로 이제 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중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중국말로 이메일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조금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뒤에서 말씀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구글 캘린더랑 뭐 연동해서 이런 일정 같은 거 바로바로 전달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구글 캘린더요.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기능이 이제 들어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글 캘린더에 재미나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곧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조금 캘린더랑 아직은 좀 통합은 안 돼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챗GPT는 캘린더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쭉 나오는데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 내지 상품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AI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맥락에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에 저희가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뭐 PDF 파일에다가 에이전트를 붙이거나 AI를 붙이거나 또 여러분이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에 AI를 붙이거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AI가 붙어서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에이전틱 AI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제 AI를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메일을 위한 AI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또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스프레드시트를 위한 AI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범용 AI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용 AI가 저를 위한 AI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막 했다가 이 AI가 저의 정보를 읽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AI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널리 쓰이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 범용 AGI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돼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드 프로세스 쓴다. 그럼 그 워드 프로세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AGI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초월해가지고 제가 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애플리케이션 선택하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하고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저 대신 일을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지 이제 범용 AI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즈드 A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범위가 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까지 가기 앞서서 지금 에이전틱 AI가 훨씬 더 지금 더 빨리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질문하셨는데 노트북 LM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좋죠. 예, 추론에서의 차이가 있는 건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노트북 LM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열심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사실 또 대표적인 에이전틱 AI라고 할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 노트북 LM이,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구글 슬라이드 잠깐 보시고, 요건 실습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 건데요. 잠깐 보시고,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 제미나이를 쓸 수 있거든요. 그 슬라이드에 들어가셔서 지금 구글 제미나이를 실행시키시면 아예 그냥 그림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만들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GPT한테 뭐 만화 모양으로 그려줘. GPT한테 이런 모양 만들어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미나이 들어와서 그 제미나이의 구글 슬라이드 안에서 그림을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게 관리하기도 쉽고 그림도 많이 만들어주고 게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반짝이고 예쁘게 생긴 유니콘 전등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림 4개를 동시에 딱 그려줍니다. 하나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4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삽입하면 바로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반짝이고 예쁘게 생긴 유니콘을 그려서 제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그림에 바로 이게 뜨죠? 이 편집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요 편집 화면도 AI가 달려서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배경을 강제로 삭제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미지의 중심 이미지의 배경을 삭제하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지금 제미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파도가 치는 해변가 넓은 백사장이라는 이미지 배경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이 유니콘을 그 위에 올리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영어 제목도 스파클링 유니콘 라이팅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를 적어라. 그래서 유니콘의 등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 적었습니다. 요게 다 구글 슬라이드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재밌게 보실 게 이제 구글의 스프레드시트하고 제미나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투스 그로스 데이터를 아노바로 분석하기 이런 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제가 데이터를 넣어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아노바로 분석해라. 그럼 바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자, 교수님 분석가. 죄송한데 예.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요게 지금 데이터를, 사용 방법은 아까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니까 요거는 예로 보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들은 뒤에 가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있는 기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투스크로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지금 렌이 이제 치아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SUPP가 비타민의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OJ하고 VC로 나눠지는데 OJ가 오렌지 주스고 VC가 이제 순수한 비타민 약재가 됩니다.
그리고 도스가 뭐냐면 투여량인데요. 0.5, 1.0, 2.0 이렇게 세 단계로 투여량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서플라이 방법하고 도즈에 따라서 이 랜, 즉 치아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보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원래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갖다 통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통계 패키지를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는데 이 별표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저희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문법. 그 마크다운 문법에서 강조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도 AI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마크다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제가 강조한다라는 뜻으로 이 마크다운 문법을 쓴 겁니다. 너는 분석가야. 이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라고. 그래서 분석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 라고 하고 나서 뭐를 할지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역할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도, 이거 너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해주면 상당히 잘 작동합니다. AI를 잘 작동시키는 아주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걸 저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하고,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목적을 주고, 그 다음에 각 항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태스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제로샷 프롬포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예를 주지 않고 임무만 부여하는 것인데 임무 부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여하면 상당히 작동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열심히 써야 되느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거 있죠. 안오버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쓰시면 작동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안오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XY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X가 SUPP, Y가 L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요게 안오버 분석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래단에 보면 지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셀을 자기가 특정을 해놨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A1부터 C6일까지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냈다라고 해서 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안오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제가 여기 보면 삽입 있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 이 결과들을 삽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요 분석 결과도 같이 알려주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값이 0.05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죠. 그래서 해석 가능성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담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XY를 바꿔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표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역시 표에 있는 맥락 버튼을 눌러서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 돌리면 저희가 다양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돌려줍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가 저렇게 그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SQL 언어 대신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쿼리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쿼리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즉, 쿼리라는 명령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SQL이라고 하는 그 문법과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투스 그로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랭과 SUPP 도즈라고 하는 컬럼을 가져와라 라는 거고요. 도즈가 1.0보다 같거나 큰 것을 가져오는데 다만 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len이라고 하는 변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문서가. 자, 요 SQL 명령을 쿼리 명령어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식 작성 기능이 이제 영어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insert formula on E2, E2에다가 작성을 하라. query 함수를 쓰시고 컬럼을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정렬을 이렇게 하면서 query 명령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정렬합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엑셀에서 저희가 어떠한 함수를 써야 될까? 그 책을 다 보시죠. 엑셀 함수 책을 막 뒤져서 찾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아, 이 브이룩업을 써야겠다. 이런 엑셀 함수를 써야겠다. 엑셀 공부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페이지가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될 테니까요. 그거 막 뒤져가지고 실습도 하고 하실 텐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함수 찾아가지고 네가 이게 디자인해서 넣어. 그러면은 함수식을 쭉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꼭 영어로 해야 되느냐? 한글로 바꿔서
한글로 한 다음에 영어로 바꿔서 집어넣어도 작동 잘합니다. 이렇게 작동 잘 하고요. 수식 힌트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수식 힌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일단 구글에서 저희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거고요.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뭐를 만들어 놨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일단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주식 거래 데이터 같아요. 시작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아, 이 상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는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자, 제미나이로 수식 생성이라는 게 뜹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자,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평균값을 구하자. E2에서 E2까지. 자, 평균값을 미리 구해버렸죠. 이걸 그대로 삽입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수식을 이렇게 넣으면 된답니다. 삽입하면 값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보시면 수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건 평균이었죠. 다시 표준 편차는 얼마나 해? 물어보면 자, B2에서 E2까지 표준 편차가 이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죠. 다시 수식 삽입을 해서 최소값 삽입해서 제가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알려줬죠. B2에서 E2까지라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 범위 안 알려줬습니다. 계속 맥락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 쭉쭉쭉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여기서 이제 쭉 떨어내서 데이터들을 쫙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죠. 보시면 다 수식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지금 데이터 소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항목만 해당되는 소스로 이렇게 한정하겠습니다. 이 항목만 봐라. 그리고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나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가 추이를 지금 그렸죠. 그리고 거래량도 그렸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종가가 최저 24만 8천 원이고 딱 봐도 네이버 데이터인데요. 26만 5천 원 사이에서 비교적 큰 변동을 보였죠. 예. 11월 19일 날 5.52%라는 하락 지점을 그렸습니다. 여기 19일 날.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예, 이거를 조금 제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니까 이거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거 붙여놓고 있고요.
요것도, 이 그림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다시 돌아가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요. 균일성이 없다. 예, 이런 분석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예, 붙여놓죠. 이렇게.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이거 데이터를 제가 너는 애널리스트야. 아래 내용으로 증시 보고서를 작성해. 내용 알려줄 겁니다. 내용. 방금 전에 붙여놓은 거 있죠? 복사했던 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요 데이터에 대한 증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요. 글로 써라. 자, 다시 명령을 넣겠습니다. 글로 써라. 형식은 텍스트로 하고 단락은 여러 개를 써라. 그럼 이제 블렛으로 보기 싫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다시 아까 옆에다가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여기다 붙일까요?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다 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미나이가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이제 엑셀 파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네이버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이게 네이버 데이터 같은데요.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 21일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럼 데이터를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데이터가 정렬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좀 정렬을 좀 해야 되겠네요. 날짜, 시간별로 데이터를 정렬을 좀 해봐. 시키겠습니다. 자, 영어로만 된다는데, 예, 영어로 하겠습니다. 오돌. 그냥 할까요? 자, 이게 아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시트 정렬 A 경렬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20일이잖아요. 자, 이게 네이버 주가인데 20일부터 20일 이후 한 2주 정도 주가 데이터를 한 21일 이후에 한 2주 정도 더 데이터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2주 정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표형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 그냥 데이터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되돌리기를 해서 데이터를 꽂아 넣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그럼 데이터가 21일, 24일에서 12월 1일까지 지금 데이터가 더 추가로 붙었어요. 그 변동률에 관한 이제 그래프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변동률에 관한 시계열 그리고 다시 이제 변동률 계산을 이제 다시 좀 해봐야죠. 어떻게 됐나?
날짜별로 이제 변동률에 관한 이제 점을 줄줄 찍었는데, 이제 원하는 건 요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쭉 이제 그리고 싶은데, 요런 그래프가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원하는데, 상승이 별로 없군요. 웃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도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붙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웹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겁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크롤링을 이제 해서 보통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 보다 많은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건 아니고요. 아이고. 자, 이것도 아니고, 제가 MISQ에 관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자, 그거 말고, 신규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신규로 셀을 만들게 되면 제일 위에 이제 헬프 메뉴가 뜨는데 방금 싹 지나갔습니다. 어떤 게 지나갔느냐?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 기능이 아직까지는 이제 잘 작동이 뭐 완전히 잘 작동되지 않는 기술이긴 한데 여러분이 보시면 와우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 중에 AI 함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분을 잘 모르죠. AI. 오늘의 한국 날씨. 자, 거짓말입니다. 자, 서울이 기온 20도, 그럴 리가 없죠. 자, AI, 주요 도시 이름. 자, 위에서 주요 도시 이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서울, 부산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위에서 숫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20도, 23도. 이 데이터를 하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자, 멈췄네요. 자, 요게 변하는 공식이니까 제가 공식을 나중에 활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자 기사들 중에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자 뉴스 중에서 증권 뉴스 중에서 예, 코스피가 밀렸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 유지. 자, 또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네, 이런 것도 좀 복사해가지고 붙여보고요. 네, 이런 것도 복사해서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AI 함수를 넣어서
쭉 주르륵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어 제목, 한글 제목, 삭제. 자, 이렇게 된 제목들 중에서 이 너무 길죠? 그러면 제가 in English in short로 하겠습니다. in short. 5 keywords.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내려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바뀌죠. 제가 뭘 한 걸까요? 이게 지금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제가 제미나이 쓴 겁니다. 제미나이 함수를 불러가지고 내용을 분석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상되는 내용이 뭐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AI한테 연상 키워드. 범위를 알려줄게요. 요쪽 범위로 얘기를 해라. 자, 그럼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지금 AI 함수가 들어있다는 점, 요거는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어, 저희가 작업 내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공지능의 판단을 이제 물어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판단이라는 것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뭐 어떤 그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느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글을 요약해서 얘기하거나 글에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또한 그 어떤 내용을 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에 점점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저 문장을 아예 좀 바꿔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I 이렇게 한 다음에, 제목을 문장으로 바꾸고 정확한 한글어법 이렇게 해서, 어, 혹시 있을 오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들, 또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내용들을 좀 추가하거나 혹은 고치거나 그럴 때도 저희 일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텍스트 데이터를 개별적인 AI 함수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하거나 또 변경을 하거나 또 이런 작업들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에이전틱 AI 기능이 보시다시피 이제 포뮬러를 만드는 기능, 우리가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능이 있고 또 하나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시작이고요. 앞으로 아마 기능들이 더 추가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기능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AI들을 이제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저 안에다가 내용들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아마 엑셀 작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완성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2026년 내에서는 저것이 계속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전 가톨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하나 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렵지 않지만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팁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구글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노트북 LM을 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적어서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 올려가지고 쓰면 사실 노트북 LM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노트북 LM을 쓰시면 어떻게 좀 이용하고 쓰시는지 간단하게 좀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문서를 요약하거나 이렇게 네. 볼 때 노트북 LM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봐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다 봅니다만, 다 본 논문들을 이제 좀, 글을 쓰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음성으로 들어야 할 때, 이럴 때 노트북 LM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 LM하고 다른 점은 뭐 개별적인 파일에 관해서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이제 문서를 모아놓고 그 문서를 빠르게 검토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결국 구글 드라이브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파일 폴더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서 특히 PDF 문서를 넣어서 이걸 적절하게 분류하고 내가 어떻게 나중에 써야지 그렇게 결정할 때 문서를 쭉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제 보거든요. 통상 논문을 보시게 되면 초록이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문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사용됐던 데이터라든가 그 기반이 됐던 어떤 이론적 내용이라든가 그 연구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도 분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파일을 예전 같으면 이제 다 인덱싱을 따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넣어버립니다. 예. 여러 개를 복사하고 대신에 폴더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봐야 될 문서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노트북 LM을 쓰는 편이고요. 간단하게 분류한다 그러면 사실 제미나이 쪽을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 질문 잘 제미나이, 예, 이용 씨 RAG 구성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예, 물론 있습니다. RAG. 그 제미나이를 쓰시면은, 제가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아, 그래서, 요게 지금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 중에서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잼스라고 있는데, 이 잼스를 클릭하시면 이 새 재미를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잼을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지금 지식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참조하실 파일이 있는데 이 지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참고할 만한 지식들을 저기다 쌓아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GM이라고 부르는 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서비스 하시려면 이제 API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미나이 API를 쓰셔야 되고 그러면 좀 더 활발하게 이제 RAG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있는 서비스에서는 간단하게는 저렇게 RAG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튜닝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한 10개 파일 정도까지는 그냥 새 채팅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추가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때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특별히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활용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 특히 스프레드시트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을 뭐 AI 기능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다루기 어려웠던 것들을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이건 바로 그리고 오늘 당장 업무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수고해주신 김태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